교재 보시면 되고요. 자, 공수원은 우리가 복소수부터 스타트를 끊습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이제 이 복소수라는 것은 내가 장담하건대 이게 어느 학교든지 간에 반드시 고난도 문제가 나와. 알겠지? 이게 뭐 자사고, 휘문고, 뭐 경기여고, 네가 무슨 학교든 상관없어. 이 복소수는 반드시 준킬러, 킬러급이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 특히나 그 복소수의 거듭 제곱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이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쭉 피시면 되고, 야, 니네가 얘들아,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쇼컷으로 쫙 정리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르는 수는 뭐를 복소수라고 부르죠? a 더하기 b, i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복소수라고 불러. 그치? 이때 이 a를 복소수의 무슨 부분? 실수 부분. 됐죠? 이 b를 복소수의 무슨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불러.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고 b만 허수 부분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너희들을 약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내보면요,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복소수라는 단원이 교과서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맨 처음에 존재하는 단원이잖아. 너네 이 복소수를 왜 배워야지만 이 방정식, 부등식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니? 너희들이 중학교 때 알고 있는 수체계는 어디까지야? 실수야. 근데 너네 중학교 때 이거 근이 없다고 배우죠.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거 풀 때 중학교 땐 근이 없다고 배워요. 그쵸? 근데 이 근을 실수 범위에서만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더 확장해서 구하고 싶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면 이 이제 방정식의 근이 있다고 배워, 없다고 배워? 있다고 배워. 그 근을 무슨 근이라고 배워? 허근이라고 배우거든. 그래서 이 복소수가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맨 앞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복소수를 먼저 정의한 상태에서 네가 배우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등등의 방정식의 근의 세계관을 넓히자는 거야. 그래서 이 복소수를 먼저 정의하고 가거든. 됐니? 니네 오늘 나 문제 풀 때 너희들이 꼭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디냐면요. 너네 7쪽 봐봐. 7쪽 봐봐. 7쪽 봤지? 그 7쪽에 맨 밑에 하단부에 검은색 동그라미 3번에 미지수 놓기와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다 별표 하나만 쳐볼래? 됐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너희들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알지? 너희 스스로 알 거야. 이 복소수 문제를 풀 때 복소수를 못하는 애들이 쓰는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미지의 복소수만 나오면 그냥 흥분해서 a 플러스 bi라고 미지수를 놔버려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미지의 복소수 z가 있대. 그러면 이거를 네 맘대로 그냥 a 플러스 bi라고 그냥 놔버리지. 무지성으로. 그치? 근데 보통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풀리긴 해. 다만 단점은 계산량이 많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풀면 보통 하수입니다. 됐을까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이 임의의 복소수를 만났을 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보세요. 예를 들면 2 플러스 3i라는 복소수가 딱 나왔다고 쳐봐. 됐니? 그럼 나는 네가 이 생각을 하길 바래. 이 복소수는 x제곱 빼기 4x 괜찮을까? 마이너스 5는 0의 근이구나. 난 네가 이런 생각을 하길 바래. 미안해, 플러스 5. 이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어떤 복소수가, 잘 들어, 어떤 복소수가 나오잖아? 이 복소수를 발생시킨 방정식을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 생각 되게 중요하다. 다시, 어떤 복소수가 나오잖아? 이 복소수를 발생시킨 그 방정식을 항상 떠올리라고. 이해가? 너네 이 정도 지식은 알잖아. 허근은 2차 방정식에서 뭐로 생기지? 결례로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근이면 2-3i도 근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 그럼 근의 합이 4. 맞지? 두 개 곱하면 얼마지? 13이지. 틀렸네. 미안해. 봐봐. 13이야. 이해가? 그럼 근의 곱은 얼마야?
13. 요런 방정식을 네가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 복소수 봤을 때 난 이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 잘 들어봐. 봐봐. 어떤 임의의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두는 풀이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풀면 너도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계산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이 기원, 이 복소수를 만들어낸 방정식이 누구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해가? 이 생각을 하면 아마 꽤나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풀릴 겁니다. 알겠죠? 제가 그래서 이거부터 좀 경험을 시켜드리고 가려고. 왜냐면 너희 세대 애들, 너희 세대 아니지? 너희 나이대 애들이 이 복소수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이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복소수가 나오지? 막 이거를 a 플러스 b라고 두면서 풀어 자꾸. 됐어요? 거기서 좀 벗어나 보자는 거야. 이제 실전반이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걸 좀 깨고자 어딨냐면 여러분 쭉쭉 넘어가서요. 4번 있죠. 13페이지를 좀 펴볼까요? 네. 됐죠? 잘 보세요. 네. 요걸 좀 먼저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 좀 통념을 깨보자는 거지. 복소수 문제를 풀 때 a 플러스 bi라고 두는 그 풀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요걸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천천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어떤 복소수 z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하재요. 괜찮으시죠? 됐죠? 자, 근데 조건 가를 보니까 z바가 마이너스 z랑 뭐하대? 빨리 도와줘. 뭐하대? 똑같대. 잘 봐. 여기서 니네가 하는 안 좋은 습관 중 하나 뭐라고? z를 a 플러스 bi라고 둬. 그치? 근데 그게 풀리거든? 얘들아, 이 z를 a 플러스 bi라고 둬도 문제가 풀리는 게 맞아. 근데 아마 문제의 핵심도 못 꿰뚫고 그냥 계산만 하다 끝나는 풀이가 될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세요?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저는 이러길 바랍니다. 얘를 이항시키면 z 플러스 z바가 얼마죠? 0이야. 이해가? 그 다음 너 조건 나도 잘 봐야 돼. 나에 이런 얘기가 있지? z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3k 빼기 4에 얼마야? z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돼 있어?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8은 얼마야?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내 강의 잘 들어봐. 이렇게 풀면 너 손이 아플 거야. z를 a 플러스 bi라고 둬야겠다. 됐지? 그리고 실제 제곱을 하죠. 애들 제곱을 합니다. 때려 박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우변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들아, 이 좌변의 복소수를 정리했을 때 결국 이런 꼴이 나오겠지. 네가 정리를 하면 그럼 이쪽도 얼마여야 돼? 0. 이쪽도 얼마여야 돼? 0. 벌써 인생이 피곤해진다고. 이거는 핵심을 꿰뚫지 못한 풀이에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등식 잘 봐.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 내가 복소수는 어떤 방정식으로부터 비롯됐는지를 무조건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3k 빼기 4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의 한 근이 지금 복소수 z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네가 내신 시험을 보려면. 이해가? 내가 오늘 아침에 설명회를 했어. 설명을 하면서 내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야, 잘 들어봐. 너네 내신은 시간이 많을까 모자랄까? 정말 많이 모자라. 네가 나중에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을 봐봐. 진짜 시간이 모자라. 근데 이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알아? 얘들아, 9번 정도 문제가 있다고 쳐봐. 9번 또는 10번 정도 난이도 시험장에서. 그럼 너희들 여기서 9번에서 10번 정도 난이도를 틀리는 친구들은 분명히 없을 거거든.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 누구는 그걸 1분 만에 풀고 누구는 그거를 6분 만에 풀어. 그러면 미안한 얘긴데 6분 7분 걸려서 그 문제를 맞췄잖아. 근데 그 문제를 너 맞췄다고 보기 힘들걸? 너 그거 틀린 거랑 똑같아. 왜? 1분 만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를 7분 걸려서 풀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9번 정도 급의 문제를 7분 걸리잖아요. 사실 내신 시험 망했다고 봐야 돼요. 뒤에 회복이 안 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네가 생각 없이 그냥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는 순간 그냥 개망하는 거야. 이 현장이라고 생각해봐. 이해 가냐고. 지금부터 얘들아 니네 학교 다 배정 났잖아. 다 실전이야. 문제 하나하나 풀 때 대충대충 풀지 말라고.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뭔지를 항상 고민하라고. 이해가? 그럼 조건 나를 보고 봐봐. 이런 생각 드냐고. 이런 생각이 들으려면 어떤 복소수가 어떤 방정식에서 비롯됐다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고. 돼? 허그는 어디서 생긴다? 2차 방정식에서. 뭘로? 켤레로. 이해가? 그러면 이게 뭘로 보여 너 지금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보인다고. 이해가?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잘 봐. 케이스 1. 얘들아 이거 잘 들어. 밑줄 쳐봐. 복소수 Z가 쳐봐. 복소수 Z가 그리고 너희들 한 장 넘겨서 5번 봐봐. 봤어? 거기 밑줄 쳐봐. 허수 Z가 너네 이런 것도 뉘앙스 잘 느껴야 돼. 잘 들어. 이거 이 문제에서 이 복소수 Z 있잖아. 허수인지 실수인지 알려줬어? 아니면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지. 그럼 이 복소수는 뭐일 수도 있어? 실수 또는 허수. 이해가 지금 내가 하는 말? 됐어? 따라서 이 복소수가 실수인 경우와 이 복소수가 허수인 경우로 문제를 나눠서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왜? 이게 실수인지 허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면 이해가? 반면에 5번은 명확히 알려줬죠. 허수라고. 이해가? 이 문제는 허수인지 실수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수업 잘 들으세요. 허수인 경우입니다. 됐어요? 그럼 허수인 경우는 생각을 해볼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냐? x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3k 빼기 4의 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은 0. 이것의 근이 z와 z바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얘네들은 현재 켤레 관계인 거죠. 됐죠? 얘들아 허그는 켤레로 생긴다가 참이지. 실계수 방정식에서 계수가 실수일 때 두 허그는 반드시 켤레로 생겨. 그럼 내가 허수라고 가정하면 저 조건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동의하지? 이 방정식에 z를 때려박아서 성립하고 있잖아요. 맞아 아니야? 이해가? 그러면 조건 가에 따라 z 플러스 z바는 두근에 뭘로 봐도 돼? 빨리 두근에 합. 됐어? 따라서 얘는 k제곱 빼기 3k 빼기 4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되고요. 이게 지금 가에 따라 0이어야 되는 거예요. 허근인 경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야. 그치? 아니 돼 안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라고. 됐니? 자 따라서 이때 네가 k 값을 찾아주면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려요. 됐니? 자 사고과정 다시 복귀해보자. 잘 들어봐. 이거야. 잘 봐. 아 복소수 Z라고 했어? 실근 허근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 따라서 나는 실수인 경우랑 허수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되는구나. 됐니? 그럼 허근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 조건들을 해석할 수 있고 가조건은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이 0이 돼야 됨을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조건 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두근의 합이 0이다잖아. 맞아 아니야? 이해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K가 이렇게 잘 나왔죠. 잘 나왔죠. 자 질문. 이 모든 K 값이 과연 조건을 만족하는 K가 될까? 안 돼? 자 잘 봐. 여러분 K가 4면요. 이 방정식은요. X제곱이죠. K가 4면요. 16 플러스 8 빼기 8이니까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반면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2 빼기 8이야. 그럼 얼마야? 1 빼기 2 빼기 8 얼마야? 마이너스 9는 0이야. 이게 K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야. 근데 문제가 있어. 나 지금 무슨 수라고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있어? 허수.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X값은 뭐가 나와? 실수지. 이거 실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따라서 이 경우는 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두 번째, 허수인 거에서 나오는 것은 4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야, 이거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어떻게 풀어? 너 손모가지 나가, 얘들아. 그렇게 풀면 네가 혼자 준킬러 킬러로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실수인 경우. 얘들아 잘 들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된다. 비교 잘해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된다고 했다. 자, 실수인 경우 봅시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수는요, 켤레복소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랑 뭐해? 뭐해? 빨리 말해봐. 똑같아. 니네 3의 켤레복소수는 3이잖아. 맞아? 그러면 실수라고 가정한 순간 얘네 둘은 같은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Z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실수라고 가정하면 맞습니까? 그럼 Z가 얼마라고? 0이야. 그럼 날라가. 얘도 날라가. 따라서 그때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납득하지? 게임 끝났어요. 여기서 K값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 그럼 얘까지 곱하면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32. 정답 얼마야? 1번. 이렇게 풀어야 돼, 현장에서. 얘들아 지금부터는 진짜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 들어봤지? 지금부터 니네 인생은 싹 다 실전이야. 미안한데. 아, 진심이야. 봐봐. 내신 한 문제 한 문제가 너의 대학을 결정할 거고 시험 하나하나가 너의 미래를 결정할 거야.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땐 뭔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풀지, 답을 맞추지, 동그라미 치지, 좋아하지, 멈추지 말라. 거기서 내가 이 문제를 진짜 잘 푼 게 맞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 지금 내가 하면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봐봐. 이거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풀어. 정답을 맞췄어. 동그라미 쳤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너 그러면 또 이런 스타일 문제 다음에 또 그렇게 풀 거 아니야. 지가 잘 푼 줄 알고. 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푸니까 정답이 나오네? 나 잘 풀었네? 그럼 너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 거냐고. 아니라고.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얘들아 사실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이 문제 계산할 거 한두 줄밖에 없어. 네가 생각을 깊게 하면. 내 말이 맞지? 사실상 나 계산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끝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매우 좋은 문제고 봐봐. 이 문제에서 네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어. 어떤 임의의 복소수를 만났잖아? 복소수를 만났잖아? 그 흥분해서 A 플러스 BI라고 두는 풀이를 일단 좀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이 복소수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원본 방정식을 떠올리는 행동이야. 이게 어떤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복소수지?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 조건 나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그 생각. 지금 내가 이해 갔어? 단 허근으로 가정했을 때 이해 가나?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종결시켜주면 됩니다. 그 정답은 얼마일까요? 1번이에요. 집 가서 생각 잘 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만났을 때는 항상 방정식을 같이 떠올린다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이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잘 해보시고. 괜찮을까요? 네. 또 넘겨봐. 5번 보자. 됐어? 방금 내 얘기 잘 들었으면 이거 풀어볼래? 시작. 시간 드릴게요. 명심해라. 복소수를 보면 항상 방정식을 떠올려라.
알겠냐? 그래야 문제 풀 때 되게 편할 거다. 휘야 다 풀었지? 그치?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략했지? 어. 그럼 그 생각의 원천은 뭐라고 생각해? 2차 방정식이지. 네가 봐도 그치? 2차 방정식의 핵심이라고. 1분만 더 드립니다. 얘들아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기출문제는 변형돼서 내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다. 알겠지?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합시다. 자, 7 풀어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잘 봐. 방금 내가 푼 4번 문제의 해설을 잘 들었다면 잘 들어봐. 무슨 수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줬지? 허수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줬어. 맞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풀면 네가 뭔가 풀이의 흐름을 잘못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A 플러스 BI라고 둘까? 라고 하는 순간 가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은 0. 이것의 두 근이 z와 z바이고 z 플러스 z바는 8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야 돼. 한눈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시험장 딱 갔을 때. 아, 이거 2차 방정식이네. 돼요? 그리고 허수라고 명시해줬기 때문에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m은 그냥 몇으로 고정이야. 마이너스 8로 고정인 거고. 이해 가나? 그리고 허근이 생겨야 되잖아. 그럼 무슨 식이 딱 떠올라? 판, 별, 식.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지. 괜찮아? 따라서 m값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의 절반의 제곱 얼마죠? 16이죠. 마이너스 n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16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야? 17이지. 이해가? 정답은 그래서 얼마로 딱 끝내야 돼? 9다. 이렇게 도륙내야 돼. 이 정도 속도로 풀지 못하면 니네 내신에서 무조건 시간 모자라. 알겠지? 9번, 10번, 11번, 12번은 그 번호대에 맞게 풀어야 돼. 이상하게 풀면 안 된다고. 됐을까? 그 정답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친구들아, 내가 4번, 5번 문제로 너한테 뭘 강조하고 싶은지 느낌 오냐? 느낌 오냐? 어떤 복소수를 만났지. 이 복소수가 유발된 2차 방정식과 항상 연동해서 같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내가 4번 5번에 보여준 게 그거잖아. 이해가? 야, 니네 지금 나랑 유치하게 복소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애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의의 복소수를 무조건 A 플러스 B라고 두고 풀기 바쁘다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서 이 복소수를 유발시킨 2차 방정식을 네가 역으로 만들어내는 거, 또는 어떤 2차식의 복소수가 들어갔을 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4번 5번 문제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복소수를 만났을 때 네가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라는 걸 내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잘 쌓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지. 됐어? 괜찮겠어? 그래서 이게 일단 내가 복수에서 가장 니네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7페이지에 7페이지 다시 와봐. 맨 마지막 3번 동그라미 미지수 놓기와 2차 방정식 요 얘기가 이제 조금 더 와닿겠죠. 이해 갔지? 아, 복소수는 항상 몇 차 방정식과 연동해서 생각한다? 2차 방정식과 연동해서 생각한다. 이 생각을 절대 까먹지 말라고. 얘가 이해 갔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잘 해달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됐죠? 자, 이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이 복소수에 대해서는 이제 연산장치도 잘 이제 네가 다뤄야 되잖아. 자, 잘 보세요. 네, 복소수의 기본적인 연산이죠. 근데 이 복소수의 연산이라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실수 부분은 누구끼리 연산하고, 실수끼리 연산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하지. 그치? 그러니까 복소수의 덧셈을 처리할 때도 뺄셈을 처리할 때도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 맞아 아니야? 괜찮아? 곱셈을 처리할 때도 곱셈 공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실수는 실수끼리 연산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연산해. 그래서 연산에서 크게 네가 미안. 연산에서 네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못해요. 켤레복소수의 성질과 연산. 알겠죠? 좀 이것도 좀 살펴볼게. 잘 봐. 이 켤레복소수의 성질과 연산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 내가 거기 또 적어놨어. 어디를 좀 가냐면 그 8페이지 있을 거예요. 됐어요? 8페이지 폈죠? 거기에 그 주석 달아놓은 거에 형광펜이나 빨간펜 한 번만 쳐줄래? 켤레라는 기호를 분배 법칙처럼 분배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이해가? 다시, 켤레라는 기호를 분배 법칙처럼 쓸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훨씬 수월할 거야. 됐어? 요 생각을 또 좀 잘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가령 우리 가볍게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거기 예시가 있어. 알파라는 복소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i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베타라는 복소수가 5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는데, 너한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를 계산하세요 라고 돼 있다고 쳐보자. 됐어? 야, 잘 들어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너가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뭐 이미 진작에, 그래 뭐 오늘부터라고 하자. 오늘부터 푸는 모든 수학 문제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 네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하나하나 정말 집요하게 풀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아, 귀찮아, 전개하자. 그런 판단 하나가 니네 인생을 조지는 거라고. 너무 좀 심하게 말한 거 같니?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니네 생각 없이 수학 문제 푸는 애들 있잖아. 아, 귀찮은데. 아, 알파바 막 이런 거 생각을 항상. 됐니? 얘들아, 켤레복소수의 성질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켤레는, 잘 봐. 이 켤레라는 기호는 마치 분배 법칙과 같은 기능을 가져.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의 각각 분배해서 얘를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맞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수월하다는 거야. 돼? 당연히 니네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m에 a 플러스 b가 있을 때 얘를 분배 법칙으로 뿌려줄 수 있지. 이해 가지?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수학에서 등호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되지만 이쪽으로 오는 것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네가 이거를 다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켤레를 다시 뭉쳐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의 효율적인 방식은
전개가 아니라 이 켤레라는 기호를 다시 뭉쳐버리는 거야. 이해가?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지. 괜찮을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냥 더해버리면요 3 플러스 2i가 되고요. 그거 전체의 켤레는요 3 마이너스 2i니까 이런 식으로 자 9 빼기 4i에 제곱해서 13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른 정답 방법이라는 거지. 내가 하면 이해가?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라는 거야. 알겠지? 괜찮지? 이해 잘 하셨을 것 같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됐죠?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우리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 됐나? 됐어? 자 어디 가냐면 여러분 15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15페이지 그 6번 문제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시작. 이것도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자 풀어보세요. 막 어렵진 않습니다. 자 똑똑하게 한번 발휘해봐. 풀어봐. 열심히 똑똑하게. 도영이 좋아. 몇 개인가? 잘 푼 것 같아? 자, 뭐 별 얘기는 아닌데요. 자, 보세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Z라는 복수수가 뭐래요? 3x 플러스 말해봐. 2x 빼기 7의 얼마? i라고 되어 있고 조건 나를 볼까? z의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얼마래? 음수래. 그치? 됐어? 이해가? 그럼 잘 들어봐. 애들 이렇게 주면 보통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뭐 할까? 대입해. 제곱한다고. 돼? 그리고 진짜 착해. 진짜 출제자가 시켜주는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이거의 켤레를 구하고 또 제곱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진짜 푸는 거거든요. 아 대입해서 제곱하고 얘의 켤레 진짜 구해서 제곱해 버린다고. 이해가? 됐어? 근데 이게 네가 켤레 복수수의 성질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들어볼래? z바를 제곱하는 것과 z 제곱을 구하고 켤레를 거는 것은 뭐 할까? 뭐 할까? 빨리 말해봐. 똑같아. 그러면 뭐하러 굳이 또 다른 복소수, 두 개의 복소수를 굳이 제곱을 하냐는 거야. 그냥 z 제곱만 구해서 거기에 켤레를 걸면 그냥 얘랑 똑같다는 건데
애들은 참 착해, 그치? 그냥 여기 주어진 그대로 딱 시행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Z 있죠? 그대로 때려박고 제곱해요. 이거 있죠? 그대로 때려박고 제곱해요. 켤레 구하고 제곱해요. 됐어? 그럼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이거는요, 잘 봐. 켤레를 구하고 제곱하는 이것보다 그냥 원래 복소수를 뭐하고 제곱하고 뭐하는 게 낫다는 거야? 켤레를 거는 게 낫다는 거야. 왜? 어차피 Z라는 복소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연산 순서를 잘 결정하는 것조차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지? 그래서 요것만 좀 점검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요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됐을까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순서 지키면서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의 성질 잘 기억하시고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이제 땡땡땡 드리는 거고. 됐을까요? 네, 됐죠? 괜찮을까요? 네, 자 11쪽 와보세요. 자 그거 풀고 이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복소평면이라 복소평면을 좀 세게 얘기하고 여 앞부분은 그래도 니네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얘기를 해볼게. 알겠죠? 자 그 문제 별표 하나 쳐보자.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잉. 잘 들어봐. 자 있고요. 가를 보니까 요런 얘기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래? 0이고 나를 보니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도 몇이래? 0이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그때 너한테 찾으라고 한 게 뭐냐면요, 알파분의 감마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전체의 켤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차피 해설지 달려있으니까 해설지 풀이는 내가 안 할게. 내가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쇼컷 풀이를 보여줄게. 알겠지? 해설지 풀이 네가 집에서 복습해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시험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조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알겠지? 자 출발해보도록 하자. 잘 봐. 먼저 이거부터.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켤레라는 기호는 마치 뭐처럼 써도 좋다? 분배 법칙. 그래서 얘를 알파분의 감마 플러스 베타바 분의 알파바로 이 켤레라는 기호를 분배 법칙처럼 지금 뿌려 쓴 거예요. 여기가 이해 갔지? 이게 가능한 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켤레라는 기호는 분배 법칙처럼 각각의 복소수에 뿌려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켤레라는 기호를 내가 지금 알파라는 복소수와 베타라는 복소수에 각각 뿌려준 겁니다. 이게 켤레의 성질이에요. 이거 이해 가세요? 됐죠?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복소수를 만났을 때 항상 들어야 되는 생각. 이 복소수의 기원이 어디인가요? 됐니? 그럼 니네 이거를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0이다 맞습니까? 통분한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0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보고 머리에 스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지. 이해가? 그럼 너 이런 생각 들어? 아,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방정식 x 세제곱은 k 세제곱꼴에서 나오는 세 근이구나 라는 생각 들어? 생각을 해봐. 세 근의 합 얼마야? 아니 너네 근과 계수의 관계 봐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 있으면 얘분의 얘가 세근의 합이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맞아 아니야? 얘분의 얘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잖아. 근데 지금 두 개 다 얼마야? 빨리 도와줘. 두 개 다 얼마야? 말해 빨리. 얼마야? 0이잖아. 그럼 2창이 없단 뜻이야. 1창도 없단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여기 보이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복소수는 2창과 1창이 없는 3창과 상수항으로만 구성된 어떤 방정식에서 비롯된 세 근이라는 거야. 내가 하면 이해 가? 야, 이해 안 가니? 봐봐. 세 근의 합이 0이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도 0이지? 그러면 방정식에서 2창과 1창이 없단 얘기거든. 맞아? 그럼 이 복소수 3개인 알파, 베타, 감마는 3창과 1창으로만 구성된 방정식에서 비롯된 세 근이라는 거라고. 맞아? 어제 여기 왜 하필 k 세제곱을 붙이셨죠?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붙였을까? 무슨 분해하기 편하려고. 인수분해하기 편하려고. 됐니? 지금 내가 하면 이해 가니? 야, 맞아 아니야? 됐어?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냐? 복소수를 만나면 그 복소수가 어떤 방정식에서 비롯됐는지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돼? 너랑 나랑 유치하게 막 복소수 2개 더하고 이런 거 기대하고 온 거 아니잖아. 아, 이건 개념반 가서 하고. 됐어? 이해가 안 가? 됐죠? 근데요, 이런 생각 드세요? 물어보는 게 근이 얼만지가 아니고요. 근들의 뭐를 물어봐요? 빨리. 비율. 그러면 얘를 1이라고 놓고 풀어도 일반성을 잃지 않을 거야. 나 지금 내가 직접 이걸 내신 시험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니네한테 해설하는 거야. 됐어? 됐니? 그럼 얘를 넘기잖아? 그럼 x-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됐어요? 됐죠? 그럼 가볼까? 네가 찾을 게 이거거든? 알파분의 감마 플러스 베타바분의 알파바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누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언급 줘 안 줘? 안 줘. 그게 뭔 뜻인지 알아? 누구를 실근으로 가정해도 이 정답은 일정하게 정량값을 갖는다는 뜻이거든. 됐을까요? 따라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파를 그냥 실근으로 가정하세요. 그럼 알파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베타랑 감마가 서로 켤레 관계인 거니까 얘는 감마 플러스 어차피 1의 켤레는 1이고 베타바는 감마니까 요거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감마는 여기서 나오는 근이니까 감마 제곱 더하기 감마 플러스 1은 0이고 이거를 감마로 나눠주면 감마 플러스 감마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야. 정답은 마이너스 1이야. 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 것 같아. 이해가? 정답은 2번이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내신에 나오면요 그래도 꽤나 후반부에 배치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서 누가 시간을 줄이느냐의 싸움인 거야. 따라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잘 배워가야 돼. 해설지 풀이는 네가 집에서 해보고 이거는 해설지 없는 풀이야. 없는 풀이니까 요런 것들을 네가 잘 정립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봐봐. 잘 들어라. 어떤 복소수가 나오잖아. 항상 생각해. 이 복소수는 어떤 방정식에서 비롯되었을까? 봐봐. 이런 거 만나잖아? 항상 생각해. 아, 얘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3은 0에서 비롯된 복소수구나. 요런 생각들을 잘해달라고. 됐어?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가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3개의 합이 0이다고요? 결국 나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파, 베타, 감마는
x 세제곱 플러스 상수 형태의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세 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왜? 세근의 합도 0이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도 0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은 2차 항과 1차 항이 둘 다 없는 방정식이야. 괜찮아? 이해가? 이런 방정식에서 나오는 세근이 누구라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출제 의도를 좀 익혀볼래?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약간 최상위권의 생각인데 봐봐 얘들아, 사실 이런 꼴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지. 이 상수값에 따라서. 자 봐봐, 니네 박스 조건까지만 딱 읽어봐. 0이 아닌 세 복소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 가 조건 다 까지만 딱 읽었을 때 뭔 뜻이냐면 여기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는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이해가? 왜? 요런 류의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모든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가능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비율인 거야.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안 물어봤지. 알파가 얼마니라고 안 물어봐. 못 물어봐. 왜? 알파는 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비율로서 정의하는 거야, 값을. 내가 하면 이해가? 그럼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이 상수를 네가 뭘로 놓고 풀어도 이 비율은 달라지지 않음을 뜻하는 거거든. 그럼 가장 쉬운 상태인 얼마로 두고 푼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이게 못 믿겠으면 네가 이 상수를 마음껏 조절해서 답을 다 내봐. 답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숫자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우리가 그 3차 방정식의 허근 오메가 다룰 때도 쓰는 방정식이죠. 돼 안 돼? 됐어? 그리고 사실 얘들아, 여중에서 누가 실근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뭐를 실근이라고 가져가고 문제를 풀었지? 알파. 이번에 다른 걸 실근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볼까? 그래도 답이 똑같이 나올 거야. 해볼까? 이거 물어보지. 그치? 이번엔 네가 베타를 실근으로 가정해봐. 그럼 베타가 얼마인 거야? 베타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얘가 1인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알파 감마가 여기서 생기는 켤레근 허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축약돼요? 알파분의 얼마? 감마 플러스 알파 바가 뭐야? 감마랑 똑같은 거지. 아니냐? 맞아 아니야? 이거 계산해도 당연히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올 거라고. 됐어? 이해가?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니까 알파랑 감마니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할 수 있지. 됐어? 이런 거라고. 됐을까요? 근데 아마 구조상 알파를 실근으로 가정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저는 알파를 실근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죠? 1입니다. 어차피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쟤도 1이에요. 그리고 베타랑 감마는 서로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베타 바가 그냥 감마랑 똑같은 겁니다. 맞죠? 맞죠? 감마는 여기서 나오는 근이죠. 따라서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걸 감마로 나눠주면 감마 플러스 감마분의 1은 마이너스 1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1이다. 2번으로 정답을 도출하면 돼.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숏컷 풀이야. 이해하겠어? 이건 해설지 없다. 됐지? 괜찮아? 왜? 이거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강사들이 하는 풀이기 때문이야. 됐어요? 이해 갔지? 그래서 너는 요런 풀이까지 잘 배워두시면 아무래도 복소수 풀 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알겠지? 얘들아 근데 내가 1교시 때 강조했던 건 별 얘기가 아니잖아. 어떤 복소수가 있지? 그 복소수를 발생시킨 뭐를 항상 생각해보자. 방정식. 돼? 너네 이 단원 이름을 잘 생각해봐. 교육과정 짜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왜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복소수를 제일 맨 처음에 처박아 놨는지 생각해보라고. 돼? 이걸 복소수를 정의해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세계관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복소수라는 단어는 방정식과 무관한 단어이 절대 아니라고. 무조건 연동해서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 힘든 단원이라는 거예요. 됐나? 방정식과 복소수 항상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같이 생각한다. 알겠지? 돼? 야, 복소수의 덧셈, 곱셈 이런 단순 연산은 워크북으로 메꾸고 우리 심화반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괜찮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잘 해결해 보시고 쉬었다가 이제 2교시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복소평면을 한번 해볼 건데, 복소평면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많이 해봤어? 한번 해봤어?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거의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좀 천천히 쫓아와 보세요. 알겠죠?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자, 좀 쉬었다 할게요.